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너도 탈렸니? 엊그제부터 만나면 다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보니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은 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세 개 카드사에서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또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됐는데 주말에는 웹사이트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더니 오늘은 아주 불통입니다. 콜센터든 인터넷 웹사이트든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방송 전까지도 제작진이 계속 시도를 해봤지만 연결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확인이 됐다고 쳤을 때 정보를 유출당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카드를 재발급하라고 하는데 그 카드사 거 다시 쓸 마음이 생기나요? 지금 같은 신용 정보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과 정보입니다. 근데 금융사들이 이걸 무책임하게 공유해왔던 관행이 계속됐고요. 당국 역시 보안 사고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것이 이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고를 낸 금융사에는 책임을 더 크게 물려야 될 것이고 또 보안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제 핫이슈에서도 2부와 3부 모두 이번 전대미문의 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또 물을 엎지르지 않으려면 어떤 방지책을 마련해야지 되는지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 사옥이 있는 이 근처에는 엄청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지 않아서 다 쌓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이나 걸으시는 분들 모두 눈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 마감 상황을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증시는 어땠나요? 증시도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네. 지금 밖에 눈 내리고 있는데요. 예. 눈발이 날리는 것 좀 어수선했는데, 시작 자체는 좀 아침에 좀 상승 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동반 팔자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중국의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그게 나오면서부터 다시 시장이 돌아서서요. 끝나기는 지금 플러스 9.3포인트 플러스 1153.78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한 23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한 240억 정도 사주고 하면서 그 기관이 520억 정도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그 플러스로 끝났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그 매수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 네. 자체가 대형주들을 끌어당긴 동력이 아니나 싶고요. 이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 자체는 좀 플러스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팔았고 그러면은 기관들이 조금 떠받쳐주는 그런 수급 상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좀 관망세로 보였던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 금융투자라고 하죠. 즉 증권업 쪽에 있는 쪽을 금융투자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와서 토탈 한 528억 정도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중국 지표는 그렇게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성장률은 그래도 좀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죠? 그렇습니다. 중국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상치가 한 7.6 정도였으니까 그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3, 4분기가 7.8이었으니까 거기서 좀 내려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산업현상 같은 경우도 9.7% 증가를 해서 전월 10%, 그다음 시장 전망치 9.8%를 밑도는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여실하게 그 중국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아주 이것이 호재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쉽진 않을 그런 것으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카드 유출 사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요 관련된 주들이 조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증시에 있다 보면 상당히 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왔는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사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주식시장 자체는 주식으로 움직여야 되니까는요. 두 가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카드 정보가 유출되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인터넷 보안주들이 사실 움직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인터넷 보안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카드 유출된 것을 제대로 막으려면 카드를 재발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재발급해야 되는 재벌 관련주들, 네. 그 바이오스마트라든가 IC케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오름세겠죠? 근데 이건 조금 네. 애매합니다. 말씀드린 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네. 이게 뭐 8천만 장이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상당히 큰 폭의 그 카드가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카드 교체 관련된 쪽은 그래도 좀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카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IC 칩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아무래도 그 한 장 한 장마다 새로 네.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예.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 예. 또 그 카드 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 이런 쪽은 상당히 뭐 유망할 수밖에 없겠죠. 참 시장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오까지에서도 재발급 신청된 것만 한 15만 건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아마도 엄청나게 더 많이 재발급이 돼야 될 테니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오르기는 했는데 내일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어떤 그 긍정적인 쪽은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예. 여전히 거래량도 취약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저녁, 현지 시간 오늘 저녁이 미국의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추모 시간이겠습니까? 네. 추모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 시장 열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틈타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는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뭐 내일까지 간다는 보장은 별로 없는 상태고요. 오늘도 뭐 제 전광판도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차, 기아차 몇 개 종목을 빼놓고는 그다지 이렇게 뭐 빨간색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주가 끌어올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2월 중순에 이제 미국 부채도 상한 협상이 또 네.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조마조마하니 좀 이렇게 뭐 외주 타기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이라도 좀 그쳐야지 이거 시계가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제 뉴스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어수선하네요, 정말. 조류 네.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금 뭐 사실 카드 정보 유출 예.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다들 뭐 참 화두나고 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몇 년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네. 또 지금 전국적 발병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 전북 고창에 있는 그 저수지에서 야생 오리떼가 이제 집단 폐사한 게 발견이 됐고, 방송 화면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 바로 인근에 그 전북 고창에 있는 그 종오리, 시오리 농장에서 이미 AI가 발견이 돼가지고 폐사가, 전체적으로 이 오리들을 다 일단 살처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농장에서 발견되는 거하고 이 야생철새에서 발견되는 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야생철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떤 특정 이 닭이라든가 오리 농장에서 발병이 될 경우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네. 방역 활동을 통해서 차단이 가능한데 이게 야생철새, 야생에서 움직이는 더구나 이동을 하는 철새한테서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은 꽤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저수지에서 발견됐던 야생 오리떼가 정말로 AI인지 아닌지 아니 혹시 뭐 이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폐사한 것은 아닌지 네. 굉장히 그 결과가 주목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결국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고병원성인지 아닌지는 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다만 그 AI 바이러스 중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H5N8이라고 이번에 그 고창 시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거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이 철새 오리떼에 의해서 가창 오리인데 철새 야생 오리떼에 의해서 AI가 번졌다. 이렇게 지금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예. 농식품부도 그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창하고 부안에서 지금 두 군데서 나왔는데 야생 철새에서
이 AI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딱 농림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집단 폐쇄한 가창오리 때의 이제 경로를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해당되는 저수지가 영암호, 독림저수지, 금강호, 주로 이제 전남북 지역의 주요 철새도래지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있는 그 야생 철새들에게도 혹시 AI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일반인들의 출입을 지금 또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뭐 글쎄요. 철새대에 묻어서 AI 바이러스가 번진다면 사실 그거는 속수무책인데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철새의 이 분변이죠. 예. 이 분뇨에서 거기에 묻어가지고 차량을 통해서 또 다른 농장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네. 설 앞두고 사실은 오리나 닭 지금 사실 출하가 많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이 농장주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가슴을 칠 일이겠죠 지금 상황이.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마리만 발견돼도 이제 동네에 있는 이 닭거우리들을 다 집단 폐사시켜야 되게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또 이제 건조한 이런 겨울에 더 많이 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참 조심을 한다고 딱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게 예. 참 이 다른 이 동물 전염병과는 다르게 예. 조류 독감이라고 옛날에 불렀었죠. 네. AI 조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날라오는 새에 묻어서 날라올 경우엔 참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도 AI 때문에 거기서 사람까지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베트남에서도 또 지금 뭐 번지고 있고 겨울철이면 항상 나타나는 거긴 한데 네. 보통 올해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32개월 만이라고 그럽니다. 한 2년 반 정도 이 네. AI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는데 또다시 하나의 재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동통신사들의 속도 경쟁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더 불이 붙었다는 소식이네요. 뭐 이 이동통신 네. 속도로 따지면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일 때문에 미국을 잠깐 네. 다녀왔는데 여기 한국의 통신 환경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 인터넷 예. 휴대폰으로 보려고 그러면 아주 답답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LTE보다 4배 빠른 속도를 가진 네트워크 기술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SK텔레콤하고 LG U+가 오늘 동시에 자기들이 세계 최고다라고 해서 세계 최초다라고 해서 동시에 자료를 뿌렸는데요. 네. 3밴드 LTE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존의 광대역 주파수가 있죠. LTE 주파수. 거기다가 주파수 대역 2개를 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3밴드라고 불리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1차선으로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가 뭐 많이 막히겠죠. 고속도로 2개를 거기 차선을 2개를 더 놓는 겁니다. 혹은 옆에 인접한 도로 2개를 더 뚫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량 소통이 그만큼 원활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주파수라는 게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밴드, 밴드를 주파수 대역을 넓히면은 고속도로를 확장시키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또 업로드 시키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800메가바이트 정도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요. 네. 3G에서는 7분 24초가 걸렸고 종래의 LTE에서는 1분 25초가 걸렸고 요즘 막 나오고 있는 LTE 여기서 A는 어드밴스드인데 네. LTEA는 43초가 걸리는데 1분도 안 걸리네요. 네. 예. 이 지금 이제 오늘 개발했다고 하는 이 3밴드 LTEA가 상용화가 되면은 22초 만에 800메가짜리 영화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 엄청난 속도인 건 분명한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상용화되는 것은 언제쯤이라고 하나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아마 이제 기술 선보였고 예.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거 22초의 영화 800메가바이트짜리를 하나 받는다. 이런 속도가 우리에게 과연 유익한 것일까? 꼭 필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이거 예. 사실은 쓰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유용하죠. 네. 기술 개발은 유용한데 예.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이 나오다 보면은 네. 이거에 맞는 휴대폰, 또 휴대폰 네. 가격이 올라가고 통신요금이 비싸지고 하니까 나는 그냥 전화만 걸면 되는데 하는 분들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분들한테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시장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서비스로는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투지폰 쓰는 분도 아직도 있고 그런데 네. 예, 어쩔 수 없게 갈아타도록 만드는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 노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의 이 현 부총리는 이 공공개혁에 거의 승부수를 이제 띄우신 것 같은데요. 파티는 끝났다부터 시작하셔서 오늘도 이번에는 공공기관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이 예. 공공기관 노조가 최근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이제 항의하는 뜻에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겠다. 예. 그렇게 지금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에 공공기관 노조 전체가 같이 그것을 결의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현 부총리가 오늘 이 간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노조가 기득권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는 이 공공기관 노조들의 현실의식이 정말 없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답답하고 실망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기관 노조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이라면은 이 특권적인 단체 협약으로 국민들한테 오히려 위화감을 주고 또 신의 직장이라고 비난을 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도 물론 할 말은 있고 네. 정부도 뭐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쪽에 국민적 다수의 열망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노조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은 네. 예, 과도하게 또 국민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증시 짚어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국 지난해 성장률을 보니까 7.7%, 4분기에도 7.7% 네. 예상보다는 높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작년 4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네. 연간으로 해도 7.7%라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7% 성장을 해줌으로써 전 세계 네. 경제가 그만큼 좀 이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도 우리한테 문제고 네. 중국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도 우리한테는 맞아요. 예. 문제인데 네. 과연 어떤 게 더 문제겠느냐. 중국이 예.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과 중국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우리의 시장이 줄어드는 것 과연 어느 게 더 우리한테 문제일까라고 얘기를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모임에서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있고 그랬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게 우리 경제한테는 좋다. 그쪽으로 저희는 의견을 모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죠? 글쎄요. 저도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못 나가서 우리가 또 팔 시장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 네. 시장도 잘 나가주는 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해결책은 뭔지, 또 방지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이 있는데요. 예스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가 아닌 은행 고객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피해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전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 안 좋고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건 나라에서 강경하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거 한번 터지고 나면. 금융계통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일을 위해서 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다 유출됐대. 유출된 게 많대요. 신용등록들이 다 그냥 유출됐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서 재발급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이거는 돈 문제니까 재산 문제잖아요.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신용카드 회사 세 곳이 카드 부정사용 같은 고객 피해가 있을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의가 쏟아지면서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오전 내내 연결이 안 될 정도로 고객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 상담원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카드 3사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KB국민카드에 대한 고객님의 오랜 믿음과 사랑에 깊은 상처를 드린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저도 털렸습니다. 대통령도 털렸다고 하죠. 사상 최악,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아무리 지금 논의해본들 사후 약방문이죠. 그렇지만 이번 유출로 인한 피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또 다음에 이런 정보 유출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당국 또 카드사와 카드를 쓰고 있는 개인들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방지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와 범위가 사실 엄청난데요.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웬만한 금융정보는 다 털렸고 아주 민감한 몇 가지만 안 털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그 개인 비밀번호하고요. 예. CVC 카드 발급하면 자동으로 검증번호 부여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외에는 다 그냥 시원하게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개인들은, 네. 이 정보가, 아주 민감한 정보도 있거든요. 여성인 경우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더군다나 집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결제일이라든지 신용등급, 대출한도 이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요. 예. 정말 이런 유출된 개인정보를 재구성해가지고, 각종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범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요. 더군다나, 홈쇼핑이라든지, 일본 화장품을 구매한다든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화로 음식을 시키면서, 결제를 할 때요. 그냥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무단으로 사기로 이렇게 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소비자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지만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 해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지를 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고객 정보를 한 5년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갖고 있는 카드에서도 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를 반지 해지를 했다든지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요. 네. 이게 유출될 경우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금융 거래를 할 경우에 혹시나 또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거래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요번에 그 조회를 좀 하셔가지고 유출했는지 확인을 하고, 예. 거기에 만반의 대비를 하시고 금융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한 비밀번호랑 CVC 번호 빼고는 다 털렸다라고 일단 예.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일단 검찰에서는, 네. 원본하고, 네. 이 복사본을 해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복사를 몇 건이나 했는지, 더군다나 디지털로 복제가 아주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유출이 안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 유출이 되었으면 그 피해는 그 파장은 또 엄청나기 때문에요. 네. 그 피해는 지금 스스로 예. 대비를 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지금 이 정보가 털렸다라는 거는 이미 8일 날인가요? 열흘 전에 나왔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이나 돼서야지 개인들이 이제 정보가 어떤 정보가 털렸는지를 알기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재발급 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밖에 없을까요? 일단 소비자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예. 전화라든지 문자 오는 거는 일체 응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는 밑에 보면 네. 메일 주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클릭하는 순간에 악성 내 연결돼 가지고요. 예. 서비스인발의 소액 결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 사청을 해가지고 사건이 연루돼서 피의자로 조사 중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가 실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거는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요. 이런 각종 검찰청이나 공공기관의 사청에서 전화 오는 거는 일단 거의 100% 사기를 하고 대응하시고 예. 만약에 정말 자기 걱정이 된다, 대출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예. 반드시 금융기관 일사에 걸어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다시 전화번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동전화 같은 것도 대부분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대비해서 이동전화 가입 제한 서비스나 그다음에 정보 보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동전화로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걸로 서비스를 바꿔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결제가 되는 것도 문자로 오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것들도 방법은 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번에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이런 거 통보하는 것은 지금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예.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문자나 전화로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경우에는 또 일단 범죄다라고 의심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범죄자들이요.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소 같은 거, 이런 악성 레이블 달아가지고, 네. 스미싱이라든지 그런 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우편이라든지 이런 거 통보가 바람직하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전업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장시간 대기를 하고 전화도 안 되고. 오늘은 전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불안하기 때문에요. 너무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대책들이 언론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예. 상당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이 정보 유출 이후에 스팸 문자나 전화 같은 게 혹시 늘진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예. 개인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오지도 않는 이런 정보 문자라든지 예. 전화가 하루에 10건 이상 와가지고 정말 짜증나고 걱정스럽다. 네. 그리고 이제 20대 사회초년생 네. 여성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보시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지금 더 이상 유출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그게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완전히 유출 안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예. 유출 개연성을 좀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금융소비자연맹에서 피해 사례를 모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서 또 어떤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당한 사례. 예. 제가 우리가 실제 공동적 피해 사례 접수하는 거를요. 네. 금요일부터 실제 받고 있습니다.
불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요. 네. 한 180건이 이상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지금도 신청이 폭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너무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불안하고요. 이 개인정보 유출이,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이 차후에 한쪽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더군다나 이름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법으로 해가지고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네.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이거를 가지고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주소지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더군다나 주거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산이 있다, 그죠? 신용카드 쓰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정말 걱정이 됩니다. 혹시 해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드 번호나 유효 기간만 알면은 결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쓰지 않았는데 결제가 됐다든지 이런 피해 사례도 혹시 접수가 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예, 확인은 못하셨지만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있는 봐야 그런 됩니다. 이야기죠. 예. 예. 그러면은 이 개인들의 피해 사례를 모으셔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대책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보면 그게 참 너무 미흡합니다. 부정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을 하고요.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스미싱, 이런 또 더군다나 대출 사기 같은 데 연루돼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네. 피해자의 가실 유무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것도 따집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따져야죠? 예.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느냐, 네.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줬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 유출한 책임은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본인들이 아주 이상한 전화가 오면 사람도 이성을 또 잃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용해서 사격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실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요. 상당히 전액 보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연맹에서요. 일단 오늘 정신적인 피해나 또 입증하기도 어렵고 금융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현금 서비스 수수료라든지 네. 할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감면을 하고요. 그럼 연회비를 면제하다든지 이런 거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요. 네. 정말 카드사들이 이런 거 대응이 미흡하다고 파악되면 예. 피해 사례를 모아가지고 공동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1억 400만 건이 유출이 됐다고 하니까 사상 최대 규모인데 그전에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새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혹시 예가 있었나요? 잘 증명이 됐던 예라든지 아니면은 증명이 힘들어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던 예라든지요. 실제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예. 그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정신적인 피해는 도저히 입증하기 책임도 책임이 소비자한테 피해자한테 있기 때문에요. 네. 입증 책임도 어렵고 예. 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보상 피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정부 유출로 인해서 소송 한 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부 다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얼마 전에 또 외국계 은행에서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카드사들에서 있었는데 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러면은 금융당국도 분명히 강력히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게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봐야지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카드 유출 책임이 있는 금융사는 네.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중징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로 영업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시장은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영업에 영향을 별로 미미하게 일이 미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래서 관리가 소홀히 됐고요. 네. 더군다나 금융당국은 가치를 걷던 600만 원
그다음에 기간 경고라든지 COO 기간 경고라든지 규제 경고라든지 이런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정말 그 중징계 이렇게 내렸습니다. 중징계 내리기 대신에 송공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요. 네. 서로 그 금융사들도 안이하게 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예. 집단 소송 제도도 도입해야 되고요. 네. 더군다나 금융사들끼리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수집을 하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려 그러면요. 동의함 클릭을 안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금융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요. 예. 본인도 모르게 내용만 모르게 그냥 서명 나중에 사인하고 그럽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룹 내 자회사들이 공유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유출되면 소비자는 사후지고 개별지고 법률적으로 구제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개인들한테도 자기 정보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가 자기 정보를 어떻게 이용을 했고 예. 어디까지 공유를 했는지도 열람을 할 수 있는 글지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들 차원에서도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일단 사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도록 금융사들도 징벌을 강화해 놓으면 그런 것들을 대처를 하게 될 테니까 좀 중징계할 수 있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중국 이야기 해보는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거안, 사위를 뽑았는데요. 예. 살거자, 평안, 안자, 그리고 생각할 사자, 위태할 위자입니다.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 그 일을 생각하라는 사자성어를 오늘 주제에 뽑아봤는데요. 네.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3.2%로 높고요. 또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높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 상황을 보면 그렇게 썩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이라든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보다는 손쉬운 N 하락에 지금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기 전망이 좀 비관적이고요. 네. 중국은 각종 개혁 조치로 인해서 그림자 금융 위험과 같은 다양한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의 그 위험 사항들을 우리 경제는 어떻게 평가할지 정부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분석해보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상황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라.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안 사위. 근데 오늘 오전에 중국 4분기 경제 지표들이 쭉 나왔는데 특히 성장률 보니까 예상보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거안 사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를 보면은 골디락스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골디락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너무 네. 낮지도 않고 안정 성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이 7%인데요. 작년에는 7.7% 성장했으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또 시진핑, 리커창 콤비가 작년 그 첫 해 성적표가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매길 때는 B+ 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혁이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안정성장이기 때문에 환율 절상도 계속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를 봤을 경우는 좋지만 주가는 오늘 2,000포인트가 6개월 만에 붕괴됐는데요. 아무래도 고질적인 수급 불안 문제에다가 앞으로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가들 그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은 성장률 자체는 7.7% B+ 정도의 성적을 받은 것 같은데 오늘 나온 게 이제 소비 지출이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달보다는 0.1%포인트 줄었고요. 산업 네.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11월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0.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소비도 씀씀이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예전처럼 8% 성장하기보다는 7% 초반대 안정 성장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네. 중국과 관련된 커다란 기대보다는 이제는 정책 수혜주라든지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네. 우리 경제도 좀 명암이 좀 바뀌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조금 관심을 줄여야 되는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는 투자에서 소비로 바꾸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소득 수준이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내구재 서비스 쪽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사치 금지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일본 고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위축될 거고요. 반면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에 그러니까 마이카 붐이 불고 있고요. 1가구 2차량 시대가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계속 판매가 좀 호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이 있는 게 중국의 투자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 과잉 5개 업종이죠.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쪽에 생산 감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조금 위축이 되고요. 네. 그 대신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소비 주도의 산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관련된 수요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뭐 도시가스나 오염 정화 그리고 한자녀 정책 완화에 따른 아기용품 그리고 의료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 쪽은 올해는 좀 다른 해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아시아 최고의 부자죠. 워렌 버핏처럼 불리는 리카싱이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중국 부자들이 부동산을 판다는 거는 이제 꼭지가 지났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리카싱 그 창장그룹의 회장의 네. 그 자산이 29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네. 그동안에 부동산 투자 기법을 통해서 부를 형성해 왔는데 최근에 본인이 갖고 있는 베이징의 인타센터라는 그 큰 빌딩을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고요. 가족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특히 홍콩의 부동산까지도 좀 매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꺼번에 서둘러 매각하는 걸 볼 때 중국 부동산 붕괴가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가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아요? 예, 거기다가 앞으로 2년간은 5일마다 평균 고층 건물이 한 동씩 새로 완공이 되는데요. 5년 뒤에는 800동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미국보다 고층 건물 수에서는 4배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마천루의 저주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새로 세워지는 초고층 빌딩이 이전 건물보다 높게 세워지면 그 나라의 경제는 침체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중국 부동산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새해 들어서 중국의 기존 주택 시장 거래가 좀 끊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이제 집값 하락의 조짐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20% 감소를 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앞으로 500개 도시에 부동산 등기 제도를 구축을 시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세 도입뿐만 아니라 원청적으로 투기를 잡고 있고요. 또한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또 고위 중국 당국자들이 부동산 버블 붕괴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은 빈집만 하더라도 무려 6,540만 채가 투기주택인데요. 주택의 공실률도 30% 전후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중국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빠른 속도로 되면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만 하더라도
베이징 시내 그 아파트 시가총액은 무려 3,500조 정도 되는데요. 네. 주택의 그 적정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엘리트 가족의 연봉의 3배 정도로 본다면은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면은 중국에서는 그 베이징만 하더라도 예. 2,800조 원의 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엄청난 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혹시 또 일본처럼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지금 주요 세계 카드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문자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고객정보가 유출 여부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넷 주소가 링크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되거나 악성 코드가 심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사에서는 이 관련한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상 최악의 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3부에서도 짚어보겠는데 방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